안녕하십니까. 루돌프 TV의 진행을 맡은 2학년 김예한 엄마 권준영이라고 합니다. 저희 루돌프 TV가 오늘 첫 촬영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푸른숲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부모들로 이루어진 동아리입니다. 처음에 저희가 저희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재미난 일이나 조합 내에서 서로 궁금한 점들을 서로 나누고 싶은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요. 그런 영상을 함께 만들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동아리입니다. 앞으로 방송이 진행되면서 동아리를 만들게 된 이야기라든가 동아리원들의 소개라든가 그런 것들도 구상을 하고 있으니 그때 또 찬찬히 저희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시게 된 초대 손님을 먼저 소개를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자기소개 한번. 네, 저 8학년 양하연, 4학년 양진우 엄마 박소현입니다. 네, 아빠 양인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주 쑥스러우시죠? 저도 처음이라서 너무 긴장이 되는데요. 오늘 모시게 된 주제는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저희가 거의 개학을 하고 나서 바로 그 주 일요일날 발표가 났었죠. 학교 오지 말라고. 그 이후로 이제 3개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개학을 했는데 잘 지내셨는지요? 네, 뭐 집에 있으라고 그래서 그냥 계속 집에 있었어요. 뭐 당황하시진 않으셨는지. 계속 뉴스 이런 걸로 계속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상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학교라는 곳이 모이는 곳이니까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예상하고 있었던 바라서 네, 어느 정도는 이해하는 부분이었어요. 이해가 며칠 가던가요? 이해는 정말 한순간이었고요. 당장 또 이제 현실적으로 네. 아이들과 지내는 시간 때문에 좀 괴롭긴 했죠. 즉 하연이네 집 같은 경우에는 8학년 하연이도 있고 4학년 진우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8학년이랑 4학년들은 아무래도 준비하는 거나 수업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 부분도 아이들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많이 좀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은데 좀 어떠셨나요? 먼저 8학년 하연이의 경우에는 어떠셨나요? 처음에는 이게 아이들이 수업이 이렇게 짜여져 있잖아요. 선생님도 이제 다 이렇게 스케줄을 다 이렇게 짜놓으셨는데 그거를 못 하다 보니 어쨌든 아이들 학습적으로 진도도 못 나가고 하는 부분이 좀 우려스러웠죠. 중학생인데 그래도. 그쵸. 예. 선생님도 우려스러우셔서 되게 많은 뭐라 그래야지? 간섭 같은 간섭 같은 아이들에겐 간섭일 수도 그쵸. 있고 이제 많이 이렇게 전화도 하시고 이제 화상 영상 회의도 하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우려를 많이 하셔서 그 부분은 조금씩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적응해가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 나중에는 적응했어요. 그냥 이렇게도 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또 다른 면에서는 이제 좀 생각도 많아지고 뭐 여자아이라서 원래 좀 차분했긴 했지만 스스로 자기 이렇게 돌아보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조금 첨언을 좀 드리자면, 네.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아이들, 특히 8학년 아이들은 중간에 이제 전화로 지금 이제 뭐 진도를 체크하시거나 그다음에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이렇게 중간중간 매일 거의 체크를 해주셨고 학부모들 간에도 좀 불안한 부분들이 생기고 그럴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학부모들 저희도 이제 모일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상을 통해서 같이 학년회의를 이제 화상을 통해서 2번 정도 진행을 했어요. 그래서 서로 이제 어려운 점들, 뭔가 필요한 것들 이렇게 서로 가정별로 또 아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이런 것들 서로 좀 나누고. 네, 그러면서 서로 좀 약간 위안을 받기도 하고, 네, 또 뭐 그런 부분들이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학업 진도를 이제 어머니들께서 주로 체크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학교에 아이를 보내고 있는데 전 정말 여기서부터 분노가 막 올라오는 거예요. 아이를 7 더하기 5를 가르치다가 정말 막 이렇게 네. 올라오는데 이렇게 하연이는 뭐 스스로 잘 이렇게 하는데 진우는 어땠는지. 그러게요. 진우가 굉장히 힘들었고요. 이렇게 올라오셨나요?
많이 올라왔고요. 진우는 솔직히 얘가 이 정도였나 싶을 정도로 좀 충격을 먹었어요.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래서 뭐 복습 과정이었지만 글쎄 이게 제대로 학교에서 수업을 할 수 없었던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까지 정도로 들 정도로 좀 그래서 이제 얘 실체를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어서 좀 충격적이었지만 어쨌든 아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좀 많이 울컥울컥했는데 그래도 본인도 알더라고요. 본인의 자기 내 실력이 이렇구나라는 거를 이제 스스로 좀 알면서 앉아서 하려고 좀 하려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후반부도 가서는 조금 자리를 잡더라고요. 그래도 이게 길어질수록 아이들도 자기들 나름대로 좀 이렇게 너무 루즈한 이런 속에서 자기네들도 지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공부를 좀 배우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배울 수 있는 그런 장이 없다 보니까 저학년 아이들은 좀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이 숙제 체크를 한번 해주시는데 의외로 또 그걸 기대하더라고요. 그 선생님과의 그 통화 시간을. 그래서 얘네들이 되게 선생님을 그리워하는구나 그런 생각도 했어요. 8학년이 이제 담임 과정의 마지막 과정이다 보니까 연극이랑 프로젝트랑 가장 큰 그 두 가지를 앞두고 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게 거의 이제 중단되었다고 제가 좀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행사들도 많고 7학년 말부터 애들이 또 준비를 해왔는데 그것 때문에 하연이가 혹시 뭐 불안해하거나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는지 저는 좀 그쪽 얘기가 궁금해요. 연극과 프로젝트에 관련된 이야기. 하연이는 이제 어쨌든 당장은 프로젝트가 먼저라서 연극보다는 프로젝트에 대한 이제 걱정을 좀 많이 하긴 했는데 좀 많이 불안해했어요. 왜냐면은 이게 지금 오프라인, 온라인이 다 막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저희 그쵸. 아이들이 그래서 이게 자료 조사라든지 이미 이제 저번 7학년 말쯤부터 시작은 했지만 더 추가적으로 하는 작업들이 모두 중단된 상태에서 진행해 나간다, 혼자서 진행을 해 간다는 게 되게 버거워하더라고요. 멘토 선생님과도 거의 못 만났어요. 멘토 선생님과 만나는 그 시점에만 조금 바짝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진행을 집에서 혼자 해야 되는 상황이고 친구들이 어느 정도 했는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극점을 못 찾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쵸. 그래서 어쨌든 숙제는 매일매일 같이 쥐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해요. 그거는 오히려 너무 즐겁게 그냥 하는데 그 시간 되면 하는데 프로젝트는 이제 내 창작의 활동을 해야 되는데 뭐 요소가 없는 거예요. 아이템이. 그런 걸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도 이제 멘토 선생님을 만나면 좀 어느 정도 방향을 잡아주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추가적으로 생각하고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걸 좀 찾더라고요. 하연이 주제는 뭔지 혹시 아버님 알고 하연이 계시나요? 단청을 우리나라의 전통 문양인 단청을 가지고 단청 문양을 활용한 어떤 뭐 아이템들을 좀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해서 사찰하고 그다음에 궁궐 이런 데를 좀 같이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때 자료 수집하느라 사진 계속 찍고 그랬던 그런 자료들이 그나마 조금 있어가지고 초기에는 그 자료들 이제 정리하고 일지 쓰고 하면서 이제 좀 활용을 했었는데 이제 거기에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뭔가 좀 새로운 본인의 이제 이 문양을 가지고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작업. 이게 이제 핵심인데 그 부분이 이제 추가적인 그런 뭐 자극점이랄지 아니면 자료나 이런 것들이 좀 수집이 어렵다 보니까 조금 힘들어했던 것 같고 또 특히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같이 모여서 친구들이 서로 하는 작업들을 서로 자극받고, 보면서 이렇게 나가는 것, 그 다음에 거기에서 또 뭔가 아이디어를 얻거나, 그리고 또 소위 말해 선생님이 좀 쪼면은 그치요. 집중해서 유명하시잖아요, 하는데 이렇게 쫙 얹혀주시면 근데 또 이게 또 없다 보니까 약간 루즈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놓쳤다가 또 아까 뭐 멘토 선생님 만날 때쯤 되면 또 바짝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쯤에서 이제 저희 또 이걸로 유명하신 아이들을 이렇게 한번 하고 갈까요? 이렇게 하시고 유명하신 그분 저희가 한번 초대를 해봤습니다. 자, 8학년 담임 선생님 김문성 선생님 이 자리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자, 바로 시작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코로나는 부모님들뿐만 아니라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운 사태셨을 텐데 어떻게 개인적으로 어떻게 어떠셨는지. 네, 일단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요. 저희 교사회에서도 이제 처음에 이제 좀 어려워했었는데 사실 더 중간에 당황스러웠던 거는 이제 일반 학교 방침들을 예의주시하면서 저희 학교도 그거에 맞춰서 해야겠다 했는데 이제 온라인 개학이란 또 이슈가 나와가지고 저희 학교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논의도 많이 이제 하고 부모님들이랑도 논의한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일단 저희 학교의 이제 방침상 이제 미디어 사용은 저희가 교육상 하지 않는 것으로 고수해 나가자라고 결정을 했고 대신에 이제 상급 과정 같은 경우는 이제 온라인 개학을 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진행을 하게 됐고요. 이제 담임 과정은 이제 그대로 이제 교사와 학생이 그리고 가정이 같이 이렇게 작업을 좀 해서 좀 잘 해보자라고 이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잘 해보자고 하셨는데 잘 하신 것 같으신지. 나름 해본다고 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좀 스타일이 아이들이랑 이제 이렇게 같이 교류를 나누면서 좀 뽑아낼 건 좀 뽑아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좀 하는 스타일인데 이게 저는 전화로 많이 했거든요. 아이들 만나지는 못하니까 이제 가정 방문을 한번 하긴 했지만 거의 전화로 했는데 사실 전화로 하기에는 좀 이렇게 뽑아내는 게 제가 좀 한계가 있어서 잘 짜내지 않았어요? 약간의 아쉬움이 좀 뽑아내는 그죠. 있는 그 약간- 단어 사용하죠. 뭐라 그래야 되지? 좀 이렇게 동기유발을 관계 안에서 이렇게 잘 고급지네요, 해야 되는, 동기유발. 교류를 잘 하면서 해야 되는데 전화로 하다 보니까 저 나름대로는 좀 아쉬웠던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다행히 또 근데 개학이 되면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니까 저도 뭐 좀 생기가 나는 것 같고 코로나 기간 동안 어떻게 가정학습과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저는 가정학습 기간이 사실은 좀 기회라고 좀 생각을 했어요. 기회? 네. 약간 이제 저 어머니 표정이 어머니 표정이 약간 좀 안 좋으신데요. 어떻게 기회신지 한번.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이 이제 7학년 때부터는 좀 교과목도 좀 많아지고 이제 에포크 진행되는 내용도 좀 이렇게 좀 심화되고 좀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개별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보충하거나 이렇게 보완해 가면서 이제 진행하는 것보다는 좀 이제 목표치를 정해놓고 이렇게 빨리빨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가 좀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약간 가정학습 기간으로 이제 복습을 하거나 보충할 시간이 주어지니까 이제 저는 약간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보완해야 될 부분을 이번 기간에 이참에 이렇게 좀 보완을 해야겠다라고 나름 생각을 했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번에 과제를 많이 내주면서 좀 아이들 영어나 수학에 이게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충족이 된 것 같아서 나름 좀 만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 선생님의 만족을 만들기 위하여 부모님과 아이들은 어떻게 잘 지냈는지 생생하게 전해주시지요. 되게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교 가는 게 낫지. 차라리 학교를 보내다가 나를. 내가 왜 이렇게 힘들게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럴 정도였는데 근데 나중에는 찾더라고요. 자기가 스스로. 네, 그래서 선생님께 나는 영어 독해를 좀 하고 싶은데 책을 추천해달라 해가지고 뭐 이런 이럴 정도로
아 이게 얘가 이제 이게 스타일이 맞았나 봐요. 그래서 추천을 받아서 한 권을 끝내고 두 번째 시작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하연이는 게다가 그렇게 안 하던 중국어를 갑자기 시작해가지고 얘가 이 정도였어 했는데 그거를 그 문제집을 한 권을 다 끝냈어요. 그래서 이제 모르는 부분은 또 이제 물어가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또 스스로 하는 모습이 좀 기특했어요. 그쵸. 예, 그러니까 약간 불씨가 있었는데 그걸 선생님이 확 이렇게 살려주시는 건가 그런 느낌도 들고 이렇게 이 마음을 쥐어짜려. 네 이거였죠. 네, 그래서 하연이는 잘 맞았다. 네, 근데 다른 아이들은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애들은 되게 반발이 심했던 것 같은데 네. 하연이는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 네.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이렇게 한다고 치면 남자아이들은 보통 어떤 식으로 이렇게 하시나요? 예, 그러니까 방법은 사실 같은데 이제 좀 촘촘하게 체크하는 게 남자애들은 더 준다. 좀 어렵거나 좀 못 따라가는 아이들은 이제 또 그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정도 분량이 되는 공부를 할 수 없는 걸로 내가 알고 있었는데 막 같이 선생님이랑 같이 막 이렇게 피드백 주고 받으면서 뭐 혼나기도 하면서 해나가다 보니까 내가 이 한 권을 끝내는구나. 예, 이런 거 저는 그게 목적이거든요. 예. 뭔가 성취감을 예, 느낄 성취감을 수 있도록 느껴야- 계속 이렇게 채찍을 예, 예. 그러니까 저도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너 저번에 이 한 권 나랑 같이 했잖아. 그럼 이것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작하자. 그러면서 이제 쥐어 짜는 건데 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학업적인 부분에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이기도 해요. 그래서 좀 근데 저 약간 좀 그러니까 좀 궁금한 게 보통 왜 발도르프 학교는 이렇게 공부 많이 안 하는 학교다 좀 이런 그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저학년 같은 경우도 이렇게 몸으로 움직이거나 이렇게 배움이 많고 근데 중학년은 또 그런 분위기가 또 아닌가 봐요. 그러니까 저희 학교가 이제 저학년 때 아무래도 이제 리듬 활동이라든지 이제 움직임 활동들이 이제 많고 그런 거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약간 오해를 하실 수 있는 게 공부를 좀 많이 안 시킨다. 혹은 뭐 그냥 공부는 좀 뭐 약간 2순위고 1순위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거 이렇게 뭐 악기 연주라든지 이렇게 감성적인 거를 더 한다라고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사실은 저희의 그러니까 최종 목표는 아이들의 발달을 도울 수 있는 사고적인 부분을 아이들에게 규식에 맞게 키워줄 수 있게 하는 게 목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감성적인 거 혹은 예술적인 거 이런 것들도 사실 그걸 위한 도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학년 때에는 오히려 일반 학교보다 약간 차이는 나지만 나중에 이제 한 8학년쯤, 이제 7학년쯤 가면 이제 거의 일반 학교 수준이랑 이렇게, 수준이 맞을 정도로, 공부를 오히려 일반 학교에서 하는 것보다, 이제 더 시켰으면 더 시켰지 덜 시키진 않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안 시키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맞게 공부를 시켜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이런 선생님의 답변이 또 입학이나 편입을 또 생각하고 계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발도르프 학교에는 꽃들이 많잖아요. 오이리트미도 꽃, 연극도 꽃, 프로젝트도 꽃, 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하나인 프로젝트는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저희 학년 같은 경우는 이걸 좀 미리 아이들이 경험을 해보고 그래서 주제 선정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7학년 때 소프로젝트를 이제 시작을 해서 아이들이 좀 주제나 방식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게 한번 시간을 해줬고 그리고 이제 7학년 말에 주제 선정을 해서 이제 일제 작성이나 전시물 기획 그리고 발표문 작성의 작업들을 이제 겨울방학 전에 이제 설정을 해서 겨울방학 때 이렇게 해서 계약하면은 나랑 다듬어 가자라고 한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가 되면서 이제 계약이 연기가 됐고 이제 가정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그걸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아이들이 굉장히 잘 해줘서 지금 계약해서 점검하고 이제 전시물들 확인하고 해보니까 많이 진도가 나갔고 나름의 방법과 나름의 주제로 잘 해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막바지 작업을 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8월 초 이제 프로젝트 이제 할 예정으로 아이들과 이제 회의에서 결정했습니다. 네. 되게 기특하신가요? 네.
물론 뭐 네. 네, 기특하고요. 사랑하시나요? 파랑현 친구 사랑하시나요? 사랑하고요. 사랑한다고 한번 어른이 돼서 볼 수 있을 테니까 크게 한번 사랑한다고. 네, 사랑합니다. 쥐어짜서 죄송합니다. 그때는 제가 좀 그럴 수밖에 10년 없는 전에 미안합니다. 이유라고 생각하시고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요즘에서 아까 7학년 때부터 소 프로젝트 막 이런 걸 하고 뭐 이렇게 하셨다는데 제가 이렇게 듣기로는 선생님께서 정말 일도 많이 이렇게 판도 많이 벌리시고 일도 많이 가져다 주시고 애들이 막 김쌤 김쌤 막 이런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런 소문을 익히 알고 계시는지. 네, 애들이 공공연하게 저에게 직접적으로 이게 직접적으로 말을 하고요. 섬진강 갈 때도 섬진강 우리는 왜 이렇게 이렇게 오랫동안 걸어야 되느냐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학년은 우리 학년이다. 담임을 잘못 만난 그들의 운명인 거죠. 너희들의 운명이라 생각하고 이제 해보자.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한 5, 6학년 때는 약간 이제 불만도 있고 했는데 이제 한 좀 익숙해지다 보니까 한 6, 7학년 때부터는 그냥 아휴 그냥 이러고 그냥 또 저러네 이러고 아이들도 받아들였지만 어떻게 부모님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계속 쭉. 네. 저는 오히려 좀 놀라운 게 아이들이 또 이러면서도 또 다 해요. 그게 되게 웃겨. 다 하는 게 참 또 다 해요. 불평 투닥투닥 이러면서 또 다 하고. 그러니까 또 선생님은 그래? 또 재밌는 거는 이제 동생이 저희는 또 바로 4학년 진우가 또 바로 보잖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좀 동경을 해요. 오. 어떻게 이런 거를 했는지,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이제 좀 토막토막 벌어졌던 재밌는 일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해요. 거북이였나요? 잘하였나요? 네, 가는 길에 정말 이만한 거북이가 도로의 한복판에 있는데 먼저 가고 있는 중간에 도로에 그 거북이가 발견이 된 거예요. 저희가 구조해주자 해가지고 막 다 같이 들어서 거북이를 들어가지고 이제 그 섬진강에 떠내를 보내주고 뭐 그런 받은 별일이 다 있었어요. 네, 방생이.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막 동생은 굉장히 좀 부러워하죠. 힘들어하지만 긍정적이신 이런 반응들 어떻게 마음에 드십니까? 아, 네, 매우 힘이 되고요. 내 힘이 되고 더 하시려고요. 지금 근데 사실 이게 제가 8학년 마지막을 좀 굉장히 뭔가 도전적인 걸로 좀 장식을 하고 싶었는데 근데 좀 아쉬운 게 이제 코로나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뭐 여행도 그렇고 뭐 연극도 그렇고 프로젝트도 그렇고 사실은 막 저는 연극도 굉장히 이렇게 크게 어렵게 이런 좀 도전적인 걸 하고 싶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 좀 축소가 돼가지고 네. 지금 사실은 제가 구성한 것보다 좀 적게 작은 규모로 아마 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고.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이 이제 상황도 이러한데 이 힘을 좀 빼실 수 있겠냐 이런 질문이었는데 결국에는 상황만 안 이러면 안 빼시겠다는 것이에요. 드디어 계약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날 기분이 어떠셨는지. 아이들 모두 간 그 집. 만세를 불렀어요. 만세를 불렀고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같이 지내면서 막 복작복작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되게 멍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냥 멍한 상태로 있었어요. 그러더니 애들이 오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들도 이제 한숨 진짜 돌리시고 그동안 못다 하셨던 진짜 책도 보고 이럴 수 있는 시간이 왔는데 보내시면서도 걱정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보내면서도 왜 워낙 뭐 마스크도 써야 되고 뭐 손소독에 열 체크에 근데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되게 많은데 선생님들께서도 예외가 아닐 것 같아요. 학교에서 직접 아이들 생활하는 거 보시는데 어떻게 그런 방역 수칙들 그런 게 잘 지켜지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부 지침에 따라서 이제 일반 학교에서 이제 시행하는 방역 규칙에 준하는 그런 방역 수칙대로 지금 방역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모님들께서는 이미 아시겠지만 아이들 초반에 그 아침부터 등교하기 전에 자가진단 가정에서 먼저 하셔서 등교 여부를 먼저 판단을 하고 아이들 아침에 이제 등교를 하게 되면은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발열 체크를 다 하고 이제 등교를 하게 됩니다. 혹시나
발열 체크하는 과정에서 열이 있거나 하면은 이제 바로 등교 중지가 되고 부모님께 이제 인계가 되고요. 그리고 수업하는 중에도 반드시 이제 마스크 착용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교실 안에 있는 비품들은 담임교사와 지도교사가 매일매일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아이들이 화장실에 가면서 동선이 겹쳐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촘촘하게 학년별 화장실 사용 시간을 정해놓고 거리두기 이제 1m 간격의 그 거리두기에 따라서 지정된 인원만 화장실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중이고요. 점심 시간에도 아이들 지금 식당 확장 공사가 되긴 했지만 테이블이 많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년을 다 나눠가지고 한 테이블당 한 명씩 그래서 거리두기 유지하면서 식사를 하고 또 식당 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학년들은 교실에서 이제 배식을 가지고 와서 교실에서 방역을 하면서 식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급식 전에도 발열 체크를 해서 급식실 들어가기 전에도 그러니까 식사하기 전에 발열 체크를 해서 발열 체크 했을 경우 37.5도가 넘는다 하면은 바로 저희 학교에 이제 격리실이 있어서 격리실에서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보건소에 연락을 이제 해서 가정에 인계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체 방역 이제 보건소에서 받은 약품을 가지고 전체 소독하는 중이고 교직원들도 아침에 이제 출근하기 전에 자가 진단을 한 다음에 이제 출근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래서 사실 이제 아이들은 불편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쉬는 시간에도 사실은 다른 교실로 이동하거나 복도에 나오지를 못해요. 그럼에도 이제 저학년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넓은 공간에서 이제 활동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배려를 하고 중학년이나 상급 같은 경우는 저학년들이 운동장을 사용하고 있을 때는 나가지 못하는 걸로 하고 저희는 좀 중학년 아이들 상급은 좀 교실 안에서 있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께서도 수업도 하셔야 되고 뭐 아이들 관리도 하셔야 되고 급식실 가기 전에 발열 체크도 하셔야 되고 일이 더 많아지셔가지고 솔직히 말해보세요. 좀 싫으시죠? 솔직히. 네. 그래서 지금 많이 싫다기보다는 약간 이제 불편한 부분이 수업할 때 제가 약간 수업할 때 좀 많이 흥분을 하는 편인데 강의라도 막 올라오는데 마스크는 절대 벗으면 안 되니까 여기 이제 제가 시험도 걸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막 땀이 차가지고 막 맺히더라고 이게. 마스크 안에 수염 안에 이렇게 물방울이 막 맺혀가지고. 뭐 여기가 마스크가 다 젖고 막 이래가지고 좀 그 부분은 좀 불편한데 업무가 좀 많아지긴 했어요. 그래서 저 말고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애를 많이 쓰시기 때문에 업무가 좀 많은 상태지만 그래도 아이들이 있는 게 저희 이제 교사 입장에서는 너무 좋기 때문에 업무가 많아지긴 했지만 아이들과 함께 있을 수 있는 이 순간이 행복하다. 마무리는 좀 훈훈하게 정말 참 교사십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방송이라고 네. 그리고 그 마스크 안에 그 참상. 그건 아무도 모를 테니 선생님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방송 나가는. 보지는 않고 들을 수만 있을 뿐.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또 가르쳐 주신다니 또 감사한 마음이 또 듭니다. 푸른숲 선생님 모든 선생님들이 이렇게 고생해 주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저희 학부모들이 또 안심하고 아이를 또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돼서 진짜 이 자리를 빌어서 저희 선생님들께 먼저 감사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선생님 이 자리를 빌어서 방송을 보시는 학부모님들께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실 때 이 부분은 꼭 함께 우리가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다 하시는 좀 강조하고 싶으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 카메라 보시고 이 자리를 네. 위해서 말씀을 좀. 네, 일단 가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주셔야 될 것은 일단 아침에 자가진단을 하실 때 자가진단표 체크하시면서 아이 상태를 꼭 체크해 주시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그 가정에서 챙겨와야 되는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그러니까 방역을 위한 개인 물품들을 이제 소지해서 가져오는 것이 이제 중요한 이제 방역 지침이 되었는데 그 물건들 잘 챙겨주시고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부모님들께서 대부분 굉장히 잘 협조해 주시고 잘 지켜주셔서 잘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생님들께서
세세하게 이렇게 규칙을 많이 세워 주시면서 애를 많이 써주고 계세요. 그래서 선생님들 그 많이 고생하시니까 예, 그 부분 많이 이제 격려해 주시면 럭키야 네.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 럭키라는 강아지가 너무 지저대고 있는데요. 럭키야. 잠시 주인분 가셔서 좀 네. 럭키를 진정을 좀 먼저 보내볼까요? 다시 돌아오세요. 네. 오늘 첫 방송에 이렇게 첫 패널로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 물론 네, 오늘 어떠셨는지 소감 한번. 저에게 이런 날이 올 줄은 몰랐고요. 그래서 너무 떨렸는데 어쨌든 오늘 얘기한 건 모두 사실이고요. 거짓이 네, 없습니까? 진심만을. 진심입니까? 그럼요. 네. 그래서 모두 애써주신 덕분에 그냥 아이들 잘 지내고 있는 것 같고 잘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하연이 아버님께서도 오늘 소감 네. 한 말씀 해주시면. 이렇게 말씀을 놔두나 보니 이게 이제 굉장히 좀 궁금해하시는 것들이 더 생길 수도 있겠구나. 우리 또 방송을 보시면서 부모님들이 특히 우리 조합원의 뭔가 가려운 것들을 좀 긁어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조명 공부 좀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김우선 선생님께도 마지막으로 소감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오셨군요. 네. 네, 오늘 저희 루돌프 TV의 첫 이 패널로 나와주셨는데, 오늘 어떻게 소감이 어떠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저 교사 입장에서 저희 그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굉장히 학교를 위해서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자발적으로 이렇게 열심히 이런 것들을 해주신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드리고 고마운 부분인 것 같아요. 참 너무 고생 많으시고 전 너무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렇게 이런 움직임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루돌프 TV 응원하신다면 다음번에 저희가 이렇게 다시 모실 때 언제든지 오실 겁니까? 네, 제 시간이 닿으면 네, 혹시 이렇게 요청하시면 저한테 뭐 언제든지 작가님 계약서 종신 계약서를 한번 써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한번 모시도록. 필요하실 때.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 나와주셔서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1부 이렇게 마치도록 할게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나 뭐 오늘 나눈 대화들 중에 뭐 하시고 싶으신 말씀, 의견이나 뭐 질문 있으시면 저희 댓글창 있지요. 달아주신 글에 대해서 저희가 댓글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루돌프 TV 첫 촬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